인생이 잘 풀리는 법. 한 번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 삶을 잘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궁금했죠. 그러던 중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 배운 것들을 공유해 볼게요. 인생이 잘 풀리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건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때로는 거절의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해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고 다양한 경험을 전해줘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 방향을 더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남을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일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줘요.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원칙을 따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더 나아질 거예요. 인생은 단순히 결과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배워가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이끌어갈 중요한 원칙을 찾아서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라. 한 번은 일주일 내내 엄청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하루의 끝에 지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면서도 다음 날을 대비하느라 긴장된 채로 눈을 감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문득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에 머리를 좀 식히기로 했어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한적한 공원에 가서 앉아있던 중에 그제서야 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더라고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새들은 지저귀고 나무가 싱그러웠죠. 잠시 그렇게 자연 속에 있으면서 현재 이 순간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심리학자들이나 명상 전문가들이 마인드풀리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게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냥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놓아주는 거예요.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은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긍정 심리학으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현재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몰입해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상관없다고요. 운동, 취미 활동, 일 모두 포함됩니다. 불교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해요. 특히 티베트의 라마들은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죠.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조금이라도 명상하거나 깊게 숨을 들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식사, 산책, 대화 같은 일상적인 경험에 집중해 보세요. 맛, 소리,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재에 집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누려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도 좋지만 매일매일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하루하루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줄 거예요.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라. 몇 년 전 일인데 회사에서 일에 치여 지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업무에 파묻혀 있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든 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집에 와서 바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무거웠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내 자신에 대해 돌이켜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는 비폭력 대화 NVC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알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와닿더군요. 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으면서 그는 성숙한 사랑의 전제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남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의 말이 마음에 크게 남았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지지할 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불교에서도 자비심을 강조하는데요. 이 자비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선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우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필수입니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자주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바라는 모든 것에 응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를 발전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 우리가 모두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책을 자주 읽고 친숙하게 지내라. 몇 년 전 무언가에 흥미를 잃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일도 잘 안 풀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기만 했었죠. 어느 날 서점에 들러 한 권의 책을 사서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 책이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게 해주더군요.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경험과 생각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제 시야도 넓어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뒤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게 됐는데 책이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모티머 애들러는 책을 읽는 것은 저자의 지혜와 경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죠. 저도 책을 통해 다양한 저자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또 현대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는 책 읽기가 우리의 사고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문학작품을 읽으면 우리의 감정에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책과 친해지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역사, 소설,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읽는다면 자연스럽게 독서가 일상이 될 거예요. 혼자 읽는 것보다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접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을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책의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책과 친해지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얻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통찰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을 잘 풀리게 하고 싶으시다면 책을 자주 읽고 친숙하게 지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능력도 가져야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한 번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부탁받은 일들이 쌓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제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필요한 순간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걸요. 협상 전문가인 윌리엄 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긍정적인 거절이라는 말을 했어요. 거절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심리학자인 수잔 뉴먼은 거절하지 못하는 건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거절은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요. 그럼 거절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먼저 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요청은 거절해야 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아요. 진심이 담긴 이유를 말해주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쉬워요.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로 느껴지지 않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거절하면 관계도 지키고 내 의사도 표현할 수 있어요. 거절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입장을 유지해야 해요. 이게 상대방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요. 거절할 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인생이 잘 풀리려면 때로는 거절하는 능력이 꼭 필요해요. 거절할 줄 알아야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지키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거절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다섯 번째로 선행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동네에 작은 자선 행사가 있어서 참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날 많은 분들이 각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였는데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서로 격려해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일을 통해 느낀 건 선행이 남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선행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많은 생명을 살린 그의 선행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그에게 주어진 보람을 통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선행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다루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또 다른 심리학자인 스티븐 포스트는 그의 저서에서 선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행을 하면 면역 체계도 강화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며 수명도 길어진다고 했죠. 선행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은 다양해요. 선행은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실천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선행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선행은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보상도 경험해 보세요. 저에게도 인생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나를 잘 알아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또한 책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줍니다.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요청에 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적절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큰 만족감을 줍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나 역시 행복해질 수 있죠. 인생을 잘 풀리는 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있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이 잘 풀리는 법. 한 번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 삶을 잘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궁금했죠. 그러던 중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 배운 것들을 공유해 볼게요. 인생이 잘 풀리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건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때로는 거절의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해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고 다양한 경험을 전해줘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 방향을 더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남을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일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줘요.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원칙을 따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더 나아질 거예요. 인생은 단순히 결과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배워가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이끌어갈 중요한 원칙을 찾아서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라. 한 번은 일주일 내내 엄청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하루의 끝에 지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면서도 다음 날을 대비하느라 긴장된 채로 눈을 감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문득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에 머리를 좀 식히기로 했어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한적한 공원에 가서 앉아있던 중에 그제서야 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더라고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새들은 지저귀고 나무가 싱그러웠죠. 잠시 그렇게 자연 속에 있으면서 현재 이 순간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심리학자들이나 명상 전문가들이 마인드풀니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게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냥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놓아주는 거예요.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은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긍정 심리학으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현재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몰입해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상관없다고요. 운동, 취미 활동, 일 모두 포함됩니다. 불교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해요. 특히 티베트의 라마들은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죠.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조금이라도 명상하거나 깊게 숨을 들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식사, 산책, 대화 같은 일상적인 경험에 집중해 보세요. 맛, 소리,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재에 집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누려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도 좋지만 매일매일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하루하루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줄 거예요.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라. 몇 년 전 일인데 회사에서 일에 치여 지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업무에 파묻혀 있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든 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집에 와서 바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무거웠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내 자신에 대해 돌이켜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는 비폭력 대화 NVC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알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와닿더군요. 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으면서 그는 성숙한 사랑의 전제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남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의 말이 마음에 크게 남았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지지할 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불교에서도 자비심을 강조하는데요. 이 자비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선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우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필수입니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자주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바라는 모든 것에 응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를 발전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 우리가 모두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책을 자주 읽고 친숙하게 지내라. 몇 년 전 무언가에 흥미를 잃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일도 잘 안 풀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기만 했었죠. 어느 날 서점에 들러 한 권의 책을 사서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 책이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게 해주더군요.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경험과 생각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제 시야도 넓어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뒤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게 됐는데 책이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모티머 애들러는 책을 읽는 것은 저자의 지혜와 경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죠. 저도 책을 통해 다양한 저자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또 현대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는 책 읽기가 우리의 사고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문학 작품을 읽으면 우리의 감정에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책과 친해지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역사, 소설,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읽는다면 자연스럽게 독서가 일상이 될 거예요. 혼자 읽는 것보다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접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을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책의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책과 친해지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얻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통찰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을 잘 풀리게 하고 싶으시다면 책을 자주 읽고 친숙하게 지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능력도 가져야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한 번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부탁받은 일들이 쌓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제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필요한 순간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걸요. 협상 전문가인 윌리엄 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긍정적인 거절이라는 말을 했어요. 거절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심리학자인 수잔 뉴먼은 거절하지 못하는 건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거절은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요. 그럼 거절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먼저 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요청은 거절해야 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아요. 진심이 담긴 이유를 말해주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쉬워요.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로 느껴지지 않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거절하면 관계도 지키고 내 의사도 표현할 수 있어요. 거절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입장을 유지해야 해요. 이게 상대방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요. 거절할 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인생이 잘 풀리려면 때로는 거절하는 능력이 꼭 필요해요. 거절할 줄 알아야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지키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거절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다섯 번째로 선행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동네에 작은 자선 행사가 있어서 참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날 많은 분들이 각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였는데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서로 격려해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일을 통해 느낀 건 선행이 남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선행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많은 생명을 살린 그의 선행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그에게 주어진 보람을 통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선행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다루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또 다른 심리학자인 스티븐 포스트는 그의 저서에서 선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행을 하면 면역 체계도 강화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며 수명도 길어진다고 했죠. 선행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은 다양해요. 선행은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실천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선행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선행은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보상도 경험해 보세요. 저에게도 인생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나를 잘 알아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또한 책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줍니다.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요청에 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적절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큰 만족감을 줍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나 역시 행복해질 수 있죠. 인생을 잘 풀리는 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있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이 잘 풀리는 법. 한 번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 삶을 잘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궁금했죠. 그러던 중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 배운 것들을 공유해 볼게요. 인생이 잘 풀리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건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때로는 거절의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해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고 다양한 경험을 전해줘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 방향을 더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남을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일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줘요.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원칙을 따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더 나아질 거예요. 인생은 단순히 결과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배워가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이끌어갈 중요한 원칙을 찾아서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라. 한 번은 일주일 내내 엄청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하루의 끝에 지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면서도 다음 날을 대비하느라 긴장된 채로 눈을 감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문득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에 머리를 좀 식히기로 했어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한적한 공원에 가서 앉아있던 중에 그제서야 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더라고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새들은 지저귀고 나무가 싱그러웠죠. 잠시 그렇게 자연 속에 있으면서 현재 이 순간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심리학자들이나 명상 전문가들이 마인드풀니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게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냥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놓아주는 거예요.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은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긍정 심리학으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현재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몰입해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상관없다고요. 운동, 취미 활동, 일 모두 포함됩니다. 불교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해요. 특히 티베트의 라마들은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죠.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조금이라도 명상하거나 깊게 숨을 들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식사, 산책, 대화 같은 일상적인 경험에 집중해 보세요. 맛, 소리,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재에 집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누려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도 좋지만 매일매일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하루하루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줄 거예요.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라. 몇 년 전 일인데 회사에서 일에 치여 지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업무에 파묻혀 있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든 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집에 와서 바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무거웠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내 자신에 대해 돌이켜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는 비폭력 대화 NVC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알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와닿더군요. 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으면서 그는 성숙한 사랑의 전제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남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의 말이 마음에 크게 남았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지지할 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불교에서도 자비심을 강조하는데요. 이 자비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선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우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필수입니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자주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바라는 모든 것에 응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를 발전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 우리가 모두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책을 자주 읽고 친숙하게 지내라. 몇 년 전 무언가에 흥미를 잃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일도 잘 안 풀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기만 했었죠. 어느 날 서점에 들러 한 권의 책을 사서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 책이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게 해주더군요.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경험과 생각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제 시야도 넓어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뒤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게 됐는데 책이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모티머 애들러는 책을 읽는 것은 저자의 지혜와 경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죠. 저도 책을 통해 다양한 저자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또 현대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는 책 읽기가 우리의 사고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문학 작품을 읽으면 우리의 감정에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책과 친해지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역사, 소설,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읽는다면 자연스럽게 독서가 일상이 될 거예요. 혼자 읽는 것보다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접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을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책의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책과 친해지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얻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통찰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을 잘 풀리게 하고 싶으시다면 책을 자주 읽고 친숙하게 지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능력도 가져야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한 번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부탁받은 일들이 쌓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제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필요한 순간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걸요. 협상 전문가인 윌리엄 유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긍정적인 거절이라는 말을 했어요. 거절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심리학자인 수잔 뉴먼은 거절하지 못하는 건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거절은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요. 그럼 거절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먼저 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요청은 거절해야 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아요. 진심이 담긴 이유를 말해주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쉬워요.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로 느껴지지 않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거절하면 관계도 지키고 내 의사도 표현할 수 있어요. 거절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입장을 유지해야 해요. 이게 상대방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요. 거절할 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인생이 잘 풀리려면 때로는 거절하는 능력이 꼭 필요해요. 거절할 줄 알아야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지키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거절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다섯 번째로 선행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동네에 작은 자선 행사가 있어서 참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날 많은 분들이 각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였는데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서로 격려해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일을 통해 느낀 건 선행이 남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선행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많은 생명을 살린 그의 선행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그에게 주어진 보람을 통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선행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다루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또 다른 심리학자인 스티븐 포스트는 그의 저서에서 선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행을 하면 면역 체계도 강화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며 수명도 길어진다고 했죠. 선행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은 다양해요.
선행은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실천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선행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선행은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보상도 경험해 보세요. 저에게도 인생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나를 잘 알아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또한 책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줍니다.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요청에 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적절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큰 만족감을 줍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나 역시 행복해질 수 있죠. 인생을 잘 풀리는 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있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